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프레스룸 경제 라이브에서는 에이펙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장면들, 의미 있는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에이펙 기간에는 여러 눈길 가는 인물들, 정상들 있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CEO, 젠슨왕 CEO에게는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마지막 방점을 찍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그리고 하나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AI 혁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네, 엔비디아의 한국 헌정 영상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강의 기적부터 K-팝까지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었는데요. 고 기자, 사실 시작부터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깐부 치킨 회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한국 헌정 영상으로 인기를 더 끌어올렸네요. 이게 엔비디아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네.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인데요. 벌써 조회수가 5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기술 중심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기 드문 조회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른바 이제 소위 시체말로 국뽕이라고 하죠. 이게 보통 우리나라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건데 이건 엔비디아 공식 채널에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뭔가 자긍심, 자부심이 차오르는 영상을 보게 된 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이 원래 엔비디아 이 공식 유튜브에는 이런 내용은 거의 없는 기술적인 얘기들이 맞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고요. 헌정 영상이라고 표현하면 일부 유럽에 대한 영상 하나 올라왔고 이제 엔비디아 자체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한국에 대한 헌정 영상을 올린 걸 봐서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 그 사업의 파트너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약간 주목을 끌었던 게 이 스타크래프트 덕분에 엔비디아 지포스가 성장한 건데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엔비디아가 파산 위험까지 겪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그때 엔비디아를 구해준 게 바로 한국의 PC방. 당시 이제 90년대 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 지시로 브로드밴드, 전국에 브로드밴드를 깔아라라고 했고요. 이른바 이제 초고속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거죠. 그러면서 PC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뭔가 보편화됐는데요. 이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문화다라고 합니다. 그 PC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 전국 10,000개가 넘는 PC방들이 이른바 엔비디아의 지포스, 당시 GPU를 일제히 주문했습니다. 한 PC방 동안 수십 개의 GPU를 주문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서는 가장 큰 이제 매출처가 됐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좀 사업을 오래 하신 사장님들은 젠슨왕 CEO를 용산에 자주 출몰했다. 와서 GPU를 직접 본인이 팔았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2010년에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용산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전자상가에. 그때 이제 젠슨왕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나라 왜 그 바가지를 깨는 그 애군을 물리치는 그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엔비디아 CEO가 젠슨왕이 직접 하기도 했고요. 2008년에는 비주얼 컴퓨팅의 미래라고 하는 강의를 직접 하고 그때 당시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이제 나눠주는 행사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당시 이제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480원. 그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현재 $200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제 액면 분할을 좀 거쳤습니다. 지금 그 액면 분할 하지 않았다면 당시 약간 0.3달러, 480원에 불과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은 $8,000을 웃도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2008년에 서울대에서 특강을 했는데 이때 젠슨왕 사진이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가 때문이군요. 이 당시 주가와 지금 주가. 28,000배인가요?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때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젠슨왕이 우리나라와 가진 인연에 대해서 새삼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슨왕이 우리나라의 PC방 이야기를 이번 에이펙 기간에도 말을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GeForce and Korea grew up together. NVIDIA GeForce made you a champion. Without PC gaming, without PC bungs,
without esports, there is no NVIDIA today. 네, PC방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PC방이 없었으면 엔비디아가 없었을 것이다. 네. 박 기자, 이 엔비디아 한국의 PC방 얘기를 하는 게 묘하게 좀 공감대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엔비디아를 키웠다는 90년대생, 80년대 굉장히 많습니다. 네, PC방에서 내가 많이 이렇게 이용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늘날에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까 그 2006년, 2007년 이럴 때 엔비디아 주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전 엔비디아 대표하고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06년, 2007년, 2008년 이럴 때 엔비디아 코리아 분들도 주식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속 돈이 갖고, 네, 네. 계속 갖고 있던 분은 1,800배. 가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네.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는데 그 당시에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열심히 했던 게 용산에 영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PC방에 가서 자 봐라 이게 한국의 e스포츠가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인프라가 이제 PC방에 깔려 있어서다. 이렇게 해서 그때의 젠슨왕이 한국의 이 PC방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날 PC방이라고 아예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젠슨왕 한국에 선물을 주겠다면서 방한을 했는데요. 이 선물이 뭘까 궁금했는데 이게 GPU 26만 장이었습니다. 이 관련 산업계는 매우 들떠 있는데요. 하정우 수석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공개 미팅에서 젠슨항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 2천만 장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이 있고 그리고 나서 26만 장이 원래 들어와 있는 게 한 4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럼 30만 장 정도 되겠죠. 다 합하면은 전 세계 3등이다라고 합니다. 그 숫자면은 현실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강이 맞고 3위권이 되고 그럼 우리는 그 GPU를 확보한 걸로 공장이건 건설이건 조선이건 운항이건 이런 쪽에서의 핵심 원천 기술이 될 AI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추가 26만 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네, GPU 26만 장. 세계 3위의 GPU 확보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그 의미를 크게 부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GPU가 그래픽 처리 장치죠. 근데 웃돈을 주고서도 사실 지금 못 사는 상황이라고요? 네네. 뭐 AI 반도체 핵심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게 선물을 준다라고 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무슨 선물이냐. 맞아요. 그 한 장당 가격이 뭐 네. 3만 달러, 네네. 4만 달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한 26만 장이면 14조 원에 이를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이게 무슨 공짜 주는 것같 선물이냐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 GPU 시장은 철저한 공급자 위주 시장입니다. 엔비디아로 해서 좀 GPU 좀 주세요 하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급하는 엔비디아 쪽에서는 약간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문을 했다고 먼저 주는 게 아니라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곳에 우선 공급하는데 이때 우리가 26만 장을 우선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66만 장 가운데요. 특히나 이제 5만 장 정도는 정부가 사는 겁니다. 이 정부가 이른바 이제 5만 장을 사서 각종 이제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소버린 AI잖아요. 소버린 AI 인프라 토대 구축이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왜 한국에다가 26만 장이나 우선 공급하느냐 측면에서요.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매출 다변화 차원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차세대 뭔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기술이 있는 곳과 협약을 맺는 게 좋은데 사실 일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발표할 때 젠슨왕이 뒤에다가 로봇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이 로봇을 생산하는 곳들이 다 중국 회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굉장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피지컬 AI 협력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괜찮은 제조업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요. 그 우리나라와의 협업을 통해서 피지컬 AI 분야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한 단계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돼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 그런데 이 GPU가 결국 이걸로 뭘 하는 건가요? 뭐 일단은 데이터 센터가 일단 받쳐줘야 되고요. 이 GPU를 가지고는 당연히 뭐 차세대 반도체를 또 만들기 위한 요소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돌아가려면 네. 그래서 우리 맨날 AI 하면 뭐 이야기하다가 먹통
이거는 아니면 뭐 할루시네이션, 그래서 뭐 헛소리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GPU,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AI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게 GPU입니다. 그래서 이 GPU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AI의 품질을 높이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버린 AI,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인 AI를 만들 때 이 소버린 AI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이 GPU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5만 장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돌아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AI 팩토리를 같이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엔비디아의 AI 기술을 접목해서 반도체 생산하는데 공정 설비를 한 단계 AI를 접목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마 이제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왜 한때 화제가 되던 다크 팩토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현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크 팩토리는 기계가 AI가 전적으로 모든 생산 공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그 다크 팩토리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른바 이제 피지컬 AI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을 인수해가지고 맞죠. 네네네 굉장한 기술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룬다라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SK와 네이버 등도 이제 이 AI를 사가서 이른바 생산 공정 전반 자체를 AI를 접목시켜서 효율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젠슨 황의 그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치맥 회동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이 대기업들의 총수의 모습이다 보니까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총수들이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시민들과의 스스럼 없는 접촉 여기에 대해서 많은 회자가 됐는데 또 이곳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 것도 저희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 And I heard this is my Chimek brothers. 그 관계도 20년이 넘은 친구 관계고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치맥했고요.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All of you heard it here. Mr. President will join us next time. 네, 이 치맥 회동을 만든 게 기획했던 게 젠슨 황의 딸이라고요. 지금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90년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지금 현재 대중문화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세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뭐 CIA라는 굉장히 유명한 요리 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 요리 학교를 수료하기도 했고 레스토랑 사업을 하기도 했던 이른바 이제 외식업계 약간 조금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른바 이제 외식업계라고 했을 때 약간 보자면 이제 마케팅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젠슨 황의 그 브랜드 메이킹이나 아니면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 이 딸이 전면에 나선다라고 네, 할 수 지금 있는데요. 같이 둘이 만난 네, 모습이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네, 그 지금 현재 젠슨 이재용 황 대통령한테 딸. 직접 이제 딸을 소개하면서 네네. 온라인상에서는 이른바 이제 흑수저, 금수저 하잖아요. 울트라 비브라늄 수저다 아, 예.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모든 걸 기획했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제 깐부라고 하는 그 이제 말에 착용해가지고 이 행사장을 직접 섭외한 것도 메디슨 황이다라고 합니다. 네. 깐부 치킨이 로또를 맞은 것 같습니다. 배달앱 17위에서 1위로 또 바로 올라갔다고 해요. 지금 깐부치킨 대표님 저의 인터뷰가 엄청 쇄도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깐부치킨 대표님을 오히려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저희 기자들의 노력이 또 피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깐부치킨이 배달앱 기준으로만 보면 뭐 한 17위권이었대요 원래는. 네. 근데 지금 깐부치킨이 이제 지난 회동 이후로 1위로 막 치고 올라가고 저희 동네에서도 갑자기 깐부치킨이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야 이게 진짜 좀 효과가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삼성동은 아직 지금 깐부치킨 저 지점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잠시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상업 중입니다. 네, 바나나 우유도 덩달아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요. 바나나 우유는 도대체 왜 나온 건가요? 바나나뿐만 아니고요. 네. 뭐 빼빼로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더해서 뭐 너드라는 전통주 그러니까 젠슨 황이 어떤 행사에 가서 하나 마시면 그게 바나나 우유고. 지금 SNS에 올린 네네네. 이거네요.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노졌겠습니다. 이때 젠슨 황이 이 바나나 우유를 나눠줬죠 시민들에게. 또 나눠주고 자기도 마시고 또 뭐 그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식적으로는 바나나 우유뿐만 아니라 뭐 빼빼로도 들고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제품을 이번에 K푸드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K푸드 전도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빙그레 유통업체들은 반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백개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에서는 원래 빙그레 그 마케팅 팀이 이런 SNS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빙그레 바나나 우유 하나만 가지고가 아니라 이제 빙그레 바나나 우유와 이제 그 반도체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합성해가지고 그러게요. 지금 짤로 직접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그 기민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짤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네요. 네. 유통업체들이 덩달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거의 뭐 기업 총수가 연예인 같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재용 회장이 한 카페를 방문을 했는데 네. 이 직원이 이재용 회장을 만난 모습을 SNS에 올렸다고 해요. 이게 또 그렇게 화제가 된다고요? 직원분도 참 센스가 대단한 네. 것 같아요. 있는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지나가니까 본인이 직접 커피를 뽑아가지고 드시라고 전달했더니 그냥 드린 거군요. 네, 그냥 들었더니 네. 이제 이재용 회장이 받아 들고 가다가 아차 내가 뭔가 답례를 해야 됐구나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그냥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그 직원을 줬다는 거예요. 5만 원을 고맙다고. 주고. 네. 네.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그 5만 원이라는 그 가치보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자신에게 5만 원을 줬다. 그래서 이제 감으로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걸 자신의 SNS에 올렸더니 그 또 게시글에 조회수가 이제 폭발을 했고요. 네. 그 다들 이제 가끔 궁금했던 게 실화 맞냐? 어떻게 대기업 회장이 주머니에서 그냥 지갑도 아니고 5만 원을 지갑이 꺼내느냐? 아니고 바지에서 그냥 네. 주머니에서 꺼내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맞다. 소탈한 모습이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질문도 오갔죠. 왜 이재용 회장이 그 지포 행사장에서 이제 이재용입니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좀 아쉬움을 토로했잖아요. 근데 직원한테 아이폰 쓰시냐? 그것도 라고 했더니 물어봤대요? 나는 갤럭시만 쓴다라고 이제 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에픽 기간 또 정상들이 즐긴 먹거리 그리고 선물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말한 이 황남빵 같은 경우는 뭐 대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지금 인기를 엄청 끈다면서요. 황남빵이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네. 이렇게 문제가 됐나? 그러니까 화제가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보통 이제 당연히 경주를 가면 황남빵을 먹게 되는데 황남빵을 이번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먹어보고 와 너무 맛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의 지금 황남빵이 문을 열면 2시간, 3시간 오픈런부터 시작해서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도 해서 또 뭐 이제 잠깐 트럼프, 화면에 나왔어요. 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시켰는데 여기 네. 힐튼 호텔입니다. 그래서 그 룸 서비스에서 화제가 된 게 이제 치즈버거인데 이 치즈버거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 방문 패키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치즈버거도 네네네. 출시를 준비 중이군요. 트럼프의 네, 거기 보니까 꼭 네. 저기 케첩을 꼭 많이 뿌려서 케첩 드시더라. 많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야채 있어요. 네. 야채 빼고 그런 게 있었군요. 트럼프에게 또 모형으로 줬던 신라 금관. 이 금관이 그런데 경주에서 금관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그렇게 인기라고요. 오픈런까지 있어요. 사실 그 이제 금관전을 약간 여기도 기획을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화제가 되니까 그 신라 6개 금관을 모아가지고 금관전을 개최하는데 이제 오픈런이 일정도로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금관 6개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게 또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해요. 정말 기획을 잘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이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에게 준 금관 모형 선물엔 또 외신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외신들의 관심이 근데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다음에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금관 선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걸 들기 위해 뭐 3명이 필요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네. BBC에서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네. 사실 미국 내부에서는 상당한 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의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F 워드를 섞어가지고 한국 너네 소위 말해서 미쳤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킹스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너희 트럼프한테 너희가 금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달 중순에도요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주에서 700만 명이 모여서 노킹스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미국이 민주주의의 나라잖아요.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탄생 이래 한 번도 왕이 있었던 곳이 아닌데 지금 트럼프가 왕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는 왕이란 존재는 없다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왕관을 선물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비판이 많은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트럼프의 환심을 사서 뭔가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걸 좋게 풀어나가는 우리의 고육지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BBC 그 그림을 보니까 또 이 댓글 또 재밌어요. 여기에 K 포장지 얘기가 해서 K 포장이 뭐길래 하고 봤더니 이게 보자기네요. 아, 이게 또 네. 그 이제 외국 사람들 시선에 봤을 때는 이 보자기가 묶여 있는 게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K 포장지라고 해서 새롭게 해석을 한 거죠. 네. 이참에 우리가 어떤 이제 고급스러운 한국의 고급스러운 선물 같은 거를 기획을 할 때 이 포장지까지 함께해서 기획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둑을 즐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는 최고급 목재로 만든 바둑판이 선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때 희귀한 빛을 내는 바둑 알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이제 세트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예전에도 이제 한중 관계가 좋을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뭐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뭐 정상회담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바둑알 굉장히 신비한 바둑알이라고 해서 좋아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최고급 목재인데 본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 또 나전 7기 자개 원형 쟁반 이 두 개를 선물했는데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주었던 그 바둑알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바둑판으로 해서 이게 세트가 됐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진핑 주석이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은 우리 이세돌 구단의 팬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화제의 장면을 남기고 마무리된 APEC. 경제적 효과는 7조 원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란, 박소 두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경기 시점 시작합니다. 부동산 전문 김경기 경제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단 한 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서울 강북 노도강이라 그러죠. 노원, 도봉, 강북구에 지난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20일부터 열흘간의 거래량입니다. 아, 정확하게- 열흘간의 거래량이요? 예,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그 등재가 된 그런 실거래가 신고된 그런 건수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실거래 신고라는 거는 매매 계약을 하고 한 달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고 확 줄었다. 매매 거래가 확 줄었다. 요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그래도 거죠. 지금 일주일, 그러니까 9일 정도 나오네요. 규제 예, 예. 전에 9일 동안,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예. 500건이었는데 예. 규제 후에 열흘 동안은 한 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500분의 1이네요. 네. 이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니까 네. 결국은 그러면 그 일단은 매매 거래도 그 전에 마지막 5일장이라 그래서 몰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10개 이상의 그 서류를 준비를 해서 그 구청에 이제 접수를 해야 되고 네. 또 거래를 그 신고를 그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만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서울 전체, 아까 그 노도강이었잖아요. 서울 예, 예. 전체도 지금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맞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규제 전 열흘 동안 4,031건이었는데 신고 건수가 그 이후에는 174건으로 줄었습니다. 95.7%가 급감한 거죠. 거래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 거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팔려는 매물이 없는 건가요? 뭔가요? 매물도 줄었고요. 살려는 사람들도 그 전에 많이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 본격적인 거래 급감의 그 시기로 접어든 거죠. 반면에 이 서울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데는 아직까지 어차피 이미 그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래가 여전히 그 20일 이후에도 146건이나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지난 열흘간 일어난 거래 대부분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에서는 네. 그냥 계속해서 거래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 예. 않은 지역이 다 끊긴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상승률 지금 화면에 나오고는 있는데요. 집값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역시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도 꺾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 마지막 0.23%가 지난 월요일 기준인데요. 네.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거든요.
그 전에는 0.50%였습니다. 그러니까 0.50%에서 0.23% 절반 아래로 상승률이 뚝 떨어진 겁니다. 이 자치구들 특히 그 이번에 집값 그 급등세를 불러왔던 그 자치구들은 주로 서울 한강벨트에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 서울 성동구가 1.25%에서 0.37%, 광진구는 1.29%에서 0.2%, 그리고 강동구 1.12에서 0.42, 마포구도 0.92%에서 0.32%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 그 자치구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상승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군요. 정말 이런 성동구 같은 경우는 1.25까지 올랐었네요. 예, 과거에. 어마어마했었죠. 그게 0.37 정도로 내려갔군요. 아무래도 거래가 줄다 보니까 이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한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얘기도 있어요. 이건 뭔가요? 역대급 강남의 한 아파트 초급매가 등장을 해서 전화통이 불났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1%씩 오르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연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거거든요. 네네. 이 역대급 상승장에 이 강남 그것도 서초구에서 초급매가 등장을 지난주에 해서 지난주에요? 한때 예, 네. 부동산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었는데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얘기입니다. 이 이찬진 원장이 그 서초구 아파트를 우면동 아파트를 2채 대형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다주택자다 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한 채를 팔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증여 얘기가 나왔다가 또 다시 여론의 문매를 문매를 맞았죠. 맞자. 그래서 처음에 20억 원에 내놨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이 부동산인지 어떤 이유인지 이제 네. 시세가 좀 거래가 많이 되면서 시세가 올랐다. 요런 아마 얘기가 나오면서 22억 원까지 매물을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실거래가가 18억인데 22억이면 4억 원이나 높은 가격에 내놓고 정령코 매도할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또 문매를 맞았고 그래서 다시 실거래가 그 직전 실거래가인 18억 원으로 4억을 낮춰버렸죠. 그러면은 이건 직전 실거래가가 예, 18억이었군요. 근데 시세 자체는 22억까지 올랐다는 얘기였군요. 그렇죠. 예, 주변 시세가. 시세에서는 예, 그 정도까지 오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어 조금 보통 뭐 그러면 그 높게 정도의- 내놨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크게 그렇게까지 뭐 많이 가격을 올린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이 18억 원이라는 그 직전 실거래가와 똑같은 그런 어떤 그 초급매 등장에 이게 초급매가 된 거군요. 초급매가 됐죠. 우면동 그 인근 중개업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전화통에 불이 났고요. 반나절 만에 저희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바로 직전에 계약금이 들어갔다. 그것도 이 보통은 가계약금이라 그래서 네네. 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많게는 한 3, 4천, 5천 이렇게까지 넣었는데 이렇게 넣었다 배액배상 당해서 이 계약이 파기될까 봐 아예 그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계약금 10%를 바로 그 2억이죠. 바로 넣었다고 합니다. 바로 계약금을 넣고 예. 그냥 바로 계약을 한 거군요. 바로 그냥 계약이 끝나버린 반나절 거죠. 만에? 예, 반나절 만에. 이거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만큼 아직도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3구와 용산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오랫동안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번 대책에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몇 건이나 있었고 그런 어떤 매수세가 여전히 지금 그 강한 어떤 그런 정부의 규제에 잠시 숨을 죽이지만 그만큼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집은 이 집 강남의 한 집의 얘기였고요. 예. 지금 일단 시장은 얼어붙었고 그럼 오르던 집값도 일단은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현재 상태는 일단 멈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값은 잡혔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월세 난민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 결과적으로 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전세 자금, 예를 들어 이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는 그런 것도 일단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자금 1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도 그 줄어들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전세 물건이 나오는 것도 지금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와요.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건도 적게 나옵니다. 전세 매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적게 나오고. 예. 네. 물건도 적게 나오지. 그리고 이 전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도 떨어지지.
이러다 보니 전세 물건은 전세 거래는 갈수록 줄고 있고요. 대신에 이 월세, 특히 반전세 거래가 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지난 9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전세는 1.9% 빠진 반면에 월세는 38.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 이 거래량인 거군요. 그렇죠. 예, 거래량 자체도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많이 늘었네요. 아, 예. 월세는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고요. 네. 전세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임대차 중에 전세와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이거를 이 전월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전세보다 월세가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63%예요. 2건 중 1건은 전세가 아닌 월세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네요. 예. 21년도에는 43%밖에 안 됐습니다. 43%였는데 예. 올해는 63%까지. 예,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네. 비중이 20%포인트나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월세 시대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전세라는 거는 집주인한테는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목돈을 묶어둬서 어떤 강제 저축 효과 이런 걸 기대하면서 내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세 시대가 정말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원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결국은 또 집값이 오르면 그러면 올라가는 집값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매수하고 그게 결국은 전세 매물로 나오고 이래서 전세가 다시 늘어나고 이런 순환 구조가 이뤄질 거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규제가 너무 강화되면서 이 사다리마저 이 틀마저도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우려 섞인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 물건 자체를 지금 이번에 또 이 갭 투자도 이제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전세 매물 자체가 아예 나오는 것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런 결국은 전세가 더 줄고 대신에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고 월세가 일상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월세에서 전세로 갔다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그 주거 사다리가 더 오히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월세 값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월세 가격은 오를까요? 마찬가지로 그게 걱정입니다. 월세 가격도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되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서울 도심의 이 새 아파트, 특히 새 집에 대한 어떤 공급이 줄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누군가는 전월세를 구해야 되고 그런데 전월세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갈수록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그만큼 월세 공급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월세 불안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도 궁금합니다. 정부 네. 일단 오르던 시장은 멈춘 상황이니까요. 예. 정부는 일단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연 정부는 그다음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일단 그래도 상승폭이 꺾인 것에 대해서 특히 절반 아래로 꺾인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이 안도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삐를 조이지 않고 주택 이상 매수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또다시 예고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라는 것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요? 예. 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범부처로 만들어진 상설 조직인데요. 이런 불법행위 조사, 협력 강화하고 적극 단속을 한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고 내년 초에는 아예 부동산 감독기구로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세청, 수사 조직도 들어갑니다. 네. 국세청 네. 얘기도 있네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지금 나오는 그래프는 이 국세청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국토부로부터 받아서 네. 그래서 자금 출처, 주택을 매수했을 때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들어갔으니 예. 앞으로는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군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네. 규제 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써서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집을 샀는지 그거를 관할관청에 신고를 신고하는데.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이게 상시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그거를 상시적으로 국세청이 받아서 자금 출처를 집중 검증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너 속 코너.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질문 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꽁꽁일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3개월 봅니다. 3개월이요. 예, 네. 3개월은 꽁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게 저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경험치과 이런 걸 볼 때 판단인데 이 왜 그러냐? 네. 일단 연말까지는 그 대출이 일단 이미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금융기관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주택 거래가 많이 됐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요자들이 내가 이 오른 가격에도 과연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과연 집을 사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의문점이 많이 드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두세 달 동안은 주택 거래가 계속해서 이 줄어드는 어떤 급감인 상태가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이 연간 기준으로 대출 총액을 정하는데 내년 초가 되면 다시 이제 새로운 대출의 총액을 계산하는 그런 시기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봄 이사철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좀 낮아지거나 약간 급하신 분들이 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시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선 보입니다. 네, 3개월 일단 보셨습니다. 일단 3개월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시점 얘기했습니다. 김경기 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that ice cold Michelle fight for that white gold. This one for them hood girls, them good girls, straight masterpieces. Stylin', wildin', living it up in the city. Got Chuck's on with Saint Laurent, gotta kiss myself. So girls hit you hallelujah, girls hit you hallelujah. 'Cause Uptown Funk don't give it to you. 'Cause Uptown Funk don't give it to you. 'Cause Uptown Funk don't give it to you. Saturday night and we in the spot. Don't believe me, just watch. Don't believe me, just watch.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시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집니다. 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트렌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제 곁에 힐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할까요? 네, 요즘 뜨고 있는 다양한 트렌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죽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월요일 오전에 오늘 뭐 사니는 차영죽 소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 SNS상에 뭐 시청, 구청 할 것 없이 지자체별로 이 공공 홍보맨들을 내세워서 수십, 수백만의 조회수 사냥에 한창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열되고 있는 경쟁, 최근에 공공의 SNS 홍보 경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인플루이어와 인플루언서를 합쳐서 이제 봉급받는 인플루언서다 이런 얘기인데 공공 홍보맨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뭐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네, 이제 공무원분들이 춤을 추고 정부 부처 대변인이 이제 코스프레를 하면서 공공조직이 이제 밈을 만드는 시대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캐더원의 이제 캐릭터 분장을 하고 소다팝 챌린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누구냐면 이분이 누구예요? 예, 에이펙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한영 대변인이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캐더원에 있는 소다팝 챌린지를 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좀 이제 평상시 같으면 뭐 시골 아저씨처럼 생긴 분이 저렇게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SNS에서 저렇게 파격적인 홍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정부가 과거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시기였다라면 예. 이제는 정책 홍보를
쇼폼 패러디 형태로 현재 저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진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친근한 외모시다 정도로 좀 순화를 해볼게요. 자, 소다팝을 추는 농식품부 대변인의 모습도 보셨고 지금 나오는 영상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며 가며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본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이분 바로 충주맨 김선태 충주시청 뉴미디어 팀장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혈액이 대단해요. 충주시의 인구가 지금 21만 정도인데 충주시청의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100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예, 지금 현재 94만 명이니까요. 좀 있으면 이제 곧 100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연예인급이죠. 저분을 진짜 모른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정도입니다. 앞서 이제 제가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이제 그 대변인이 저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을 했다라면 이런 것들을 이제 포문을 열었던 것이 바로 저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충주시 뉴미디어 팀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분은 편집서부터 섭외, 촬영, 출연까지 모두 혼자 도맡아 하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김선태 팀장이 기획한 영상은 대부분이 100만 뷰를 나타낼 정도로 어마무시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래, 댄스 이런 것들에 이제 입담까지 가미가 되면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충주시 페스티벌 무대에 이제 깜짝 등장을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군복 입구로 이제 차림으로 인기고 그걸 열창을 했는데 저게 285만 회를 이제 달성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을 살펴보니까 코로나19 예방 홍보를 위해서 만든 공무원 관짝춤이 1,092만 회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영상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조회수가 적은데 충주시는 예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지자체 유튜브는 아무도 안 본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B급 감성을 홍보 무기를 선에서 일정 부분 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재미와 정보를 담은 콘텐츠로 지자체 홍보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의 영상으로 아마 이제 처음 스타덤에 올랐던 이 공무원의 공공 홍보맨으로서의 충주맨 활약인데 이때 이제 유명세를 얻을 때는 김선태 주무관으로 더 많이 통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김선태 팀장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이런 활약에 힘입어서 이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김선태 팀장은 2016년에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주무관으로 있었는데요. 그리고 2018년에 이런 특이한 컨셉,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런 영상을 올려가면서 SNS상에서 홍보 관리자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면서 정기 인사가 났을 때 8급 서기, 7급, 6급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승진하기가 9급에서 6급까지는 한 15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쾌속 승진을 했다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직 10년도 안 됐으니까. 네, 갖고 있는 예능감이라든지 젊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태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이제 충주맨 김선태 팀장의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고 이 분야의 효시라고 할 수 있고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뭐 박지수 주무관이라든지 이렇게 포스트 충주맨들을 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주무관이 최근에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또 벌소강이라는 애칭이 또 생겼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벌소강이 뭐의 준말일까요? 벌에 쏘인 강아지의 준말입니다. 외모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주무관의 모습인데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외모가 이제 벌에 쏘인 강아지를 닮았다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온 분인데요. 이름이 또 굉장히 좀 친근합니다. 정겨운 주무관이십니다. 그래서 양주시의 홍보 정책 담당관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최지석 주무관하고 같이 두 분이서 소품비 5,000원을 들여가지고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뮤비를 패러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지한 표정의 남성 공무원분들이 진주 목걸이라든지 흰색 나시와 청바지를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다른 개그맨들이 유튜버 채널에서 이미 이제 패러디해서 화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농원의 이제 천일홍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지금 이제 저 보이는 장소가 한 농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회수가 47만 회를 넘겼습니다. 저걸 보고서 이제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양주에 한 번씩 놀러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홍보 효과 제대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정겨운 주무관께서는 아이돌 안무를 따라하거나 지금처럼 밈처럼 등장하는 사극 드라마 한 장면을 패러디하는 등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극 드라마 한 장면을 따라할 때는
반년 동안 씻지 않은 듯한 그런 분장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 양주의 이제 자랑거리를 빼놓지 않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이제 축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애호박, 오이, 쌀 등 지역 특산물 홍보를 콘텐츠 곳곳에 녹여 들어가는 노력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조회수를 넘지 못했던 양주시청 공식 유튜브가 최근에는 쇼츠 영상이 132만 회를 달성하는 등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댄스, 그러니까 예전에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가 클립으로 고정을 한다든지 열쇠 같은 것들로 목걸이를 좀 쓰면서 소품비가 단 5,000원 들었다. 이른바 이제 B급 감성을 극대화한 콘텐츠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콘텐츠가 유명해지면 뭐 132만이나 찍었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이제 여기에 출연했던 이 홍보맨들의 유명세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한 뭐 충주맨 김선태 팀장이라든지 지금 정겨운 주무관 같은 경우는 거의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양주시 정겨운 주무관을 보러 가기 위해서 지난 9월 달에 양주시에서 열린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러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주시 김선태 팀장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 또 강연도 하고요. 얼굴이 그려진 디저트까지 편의점에 출시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본인이 지역 홍보 담당자로서 노하우를 쓴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 책 사인회가 보통 연예인들이 많이 사인을 갖거나 모이는 장소인데 연예인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릴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었다고 합니다. 또 김선태 팀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러브콜이 오기도 했었대요. 대기업에서 공무원 연봉의 한 2~3배를 줄 테니까 우리 홍보를 담당해달라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직원, 인플루이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합쳐진 앞서 말씀해 주신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인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런 단면들이 조명되기도 하지만요. 사실 당초 이런 기획의 진짜 목적이라고 하면 이 공공의 사업 홍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과 지자체의 이미지 개선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런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충주 그러면 한때는 청주와 충주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주는 앞서 언급드렸던 그 주무관 덕분에 이제 확실히 이제 충주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주시가 밝힌 2025년 2분기 충주 지역 관광 동향을 보니까 1분기 때 685만 명이 방문하셨습니다만 2분기 때는 무려 792만 명이 방문하면서 15%가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60%가 증가를 했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충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언급드렸던 유튜브 채널 충TV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례적으로 충주시청이 성지순례처럼 관광객분들이 충주시를 방문하면서 시청을 방문하는 그런 코스가 마련돼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자체 자체가 또 하나의 방문 코스가 되는 어떤 이채로운 풍경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앞서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린 다른 이 공공기관 홍보맨들, 특히나 이제 여성 담당자들, 출연자들의 활약이 아주 눈부셨는데 저분들은 누구길래 저렇게 분장을 하고 노래하는 건가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화제가 된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안동시 권혜미 주무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주황색 가발에 두건을 쓰고 또 짙은 아이라이너를 하고 랩을 부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동을 다녀왔거든요. 안동에 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정통 먹거리를 이 랩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안동 국시, 간고등어 랩을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안동의 먹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그 개그맨 이수지 씨가 패러디한 그 부캐를 또 패러디한 거잖아요. 개그맨 이수지 씨가 부 캐릭터로 햄북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이렇게 모양새를 하고 랩을 하는데요. 이거를 또 밈처럼 따라한 거죠. 그리고 전북 군산의 박지수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요. 전북 군산의 먹거리 홍보를 했더니 이게 조회수가 600만 회를 이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이러한 조직이 경직되고 느리다라고 인식이 되었던 모습이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활약을 이렇게 돋보이면서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지 씨가 뭐 이분들의 뮤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뭐 지자체 홍보 전성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쟁이 아주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뜨겁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과 경향이 계속해서 뚜렷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 배경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보통 홍보 업무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을 이제 홍보를 하지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측정하기가
이전에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구체적인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연령별, 성별로 어떤 분들이 우리 영상에 관심을 갖는지가 다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는가가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기본 또 바탕을 놓고 보면 조직 문화의 변화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MZ세대가 이제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또 편하게 받아들이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예. 공공조직이 이제 아무래도 탈권위죠. 소통 중심의 문화로 바뀌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춘천시청에서 이제 공공 홍보를 하고 있는 콘텐츠의 사례들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서 이제 두 남성이 자꾸 껴안고 있다가 막 한 명이 숨고 막 이렇게 얼굴 가리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이제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일전에 있었던 미국의 콜드플레이 콘서트 당시에 기업 임원들의 불륜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을 좀 패러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디어가 아주 그냥 뭐 빛을 발하는데 자 이렇게 지자체의 SNS 홍보가 재미 경쟁으로 막 치닫고 있다 보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너무 과열되면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무리수를 뒀다가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인기 영상을 올려서 이 인기를 누리려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바로 경남교육청 이야기인데요. 교육청이요. 네, 골반춤 밈이 요새 인기거든요. 이 AOA라는 가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이렇게 골반을 흔드는 그런 영상이 요즘 네네. 밈인데 이거를 경남교육청이 올렸다가 이제 성적 대상화 논란 아니냐 이렇게 휩싸인 건데요. 예, 예. 특히나 이 공교육기관에서 공식 SNS에 올라오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시선이 있었고 결국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상태입니다. 네.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에 6.3 대선을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이게 남자 상급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는 듯한 영상이 담겨 있어서 하루 만에 삭제를 한 바 있습니다. SNS는 파급력도 높고 또 빠른 만큼 리스크, 위험도 따른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네. 자칫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작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단면도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데 보람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발적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또 이제 바로 성과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이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조회수에 얽매여 있는 것은 상업적인 방송에서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리 홍보라는 것이 이제 조회수를 무시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조회수에 인식을 하다 보면 진아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자극적으로 흐르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조회수라기보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기보다는 정책 홍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면 자연스럽게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적인 고민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공의 SNS 홍보 전쟁에 대해서 차영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